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자, 오늘은 어디죠? 여기는 이제 봉담회. 네,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 자, 여기도 그렇게 적은 세대수는 아니네요. 네, 700세대 이상이죠. 여기도 거의 784세대. 800세대, 거의 800세대네요. 708. 근데 여기가 또 대단한 게 72하고 84 타입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소형 평형 없이 중형 그러면 평형대로만. 딱 저희들이 많이 하는 세대수가 무려 784세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이제 봉담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지금 계속 들어갈 거예요. 중흥 계열이 조금 분양을 많이 받았고, 대중의 중간에 자이도 하나 있고, 네. 리스테이트도 있고, 뭐 파라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봉담이 이제 환골탈퇴하고 있답니다. 교통 여건도 좀 좋아지고 하긴. 근데 이런 그 입지적인 거는 여기 입주 예정자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거든요. 더 잘하시죠, 저희보다. 네. 아, 참고로 이번 편은 저희가 소개를 안 했네요. 깜빡하고. 저는 라스코 가구의 루카 부장이고요. 저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그냥 염실장이라고 염실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염실장하고 저희 루카 부장이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타입이 바로 72하고 84인데, 84는 두 가지로 나눠져 AB로 나눠져 있어요. AB로 나눠지는데 72하고 84A가 소배 구조고. 네. B타입이 조금 변형된 구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번 평면도 네, 같이 보러 분석 가실까요? 보시죠. 네. 모델하우스도 있으니까. 네, 평면도 아, 분석하고. 맞다. 양해 좀 구할게요. 그 더 퍼스트 홈페이지가 네. 교체가 돼버렸어요, 그대로. 왜 그러냐면 지금 봉담 중흥 2차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쓰는 자료는 바로 그 VR 자료가 들어가 있는 봉담 중흥 S클래스 2차 가지고 이제 할 건데, 평면도가 저희가 아무리 봐도 너무 유사해가지고 그 모델하우스를 아마 그대로 쓰고 그 명칭만 바꿨을 거예요, 몇 감사만 가지만. 쓰는 걸로 그냥. 이제 모델하우스 안에 있는 자재도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대체해서 설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72A 타입이죠? 네. 72 타입. 보면 포배 구조예요. 이번에는 72 타입인데도. 커튼에 대해서 한번 뭐 얘기해 주시죠. 중흥은 좀 어떤가요? 중흥은 현장에 따라 좀 다른데 대부분의 현장은 이제 반창을 사용하지 않고 좀 큰 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따 VR을 보고 네, 설명을 VR을 해주세요.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럼 제가 가구적인 측면 얘기하면, 네. 식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번에 옵션으로 뺐어요. 건설사 얘네들이. 그러면 이게 쉬운 말로 제가 한번 살짝 옆으로 가볼게요. 살짝 옆으로 가보면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주방 팬트리를 다 할 거거든요, 아일랜드랑. 그래서 진짜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 청약할 때 좀 옵션으로 돈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흥의 특징이 일단은 지금 계속 이렇게 짓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짓고 있고, 뭐 드레스룸이 좀 특이하게, 원래 여기가 화장실 자리고 여기가 드레스룸인데 중흥은 이게 이제 바뀌어 있어요.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게 좀 더 떨어져 있어서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드레스룸은 근데 일자로 나오진 않고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나와 있으니까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언제까지나 72 타입이기 때문에 꼭 4인 가족을 메인으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2인, 3인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수납 관련해서 막 엄청 스트레스 받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탁 자리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로로 평행으로 놔야 되는 경우고, 침실 2, 3는 자 72 타입은 같습니다. 둘 다 2700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옵션 7이 이것도 유상인가요 지금? 침실 붙박이장 옵션 그러네요. 네, 옵션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있는 구성도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깥에 있는 싸제 가구 쪽에서 맞추실 경우에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붙박이 있다고 해서 이걸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하면 일단 이 방들 자체가 폭이 3천이 나온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침대를 놓고 여기에 책상을 놓을 경우에는 이 진입 반경이 다소 좀 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 어떤 호불호나 어떤 성향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커튼이냐 블라인드냐 그것처럼 그냥 개별적으로 저희 가구를 구매하는 분들께 저희가 홈스타일링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수납 가구 관련해서는 이 영상 끝에 저희가 하는 수납 쪽의 그런 영상들을 이제 좀 첨부해 놓을 거고, 그 이외에 소파, 식탁 그리고 커튼 같은 경우는 저희 블로그를 따로 첨부를 할 테니까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72 타입 같은 경우는 무난한 편인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염 실장님. 네. 이거는 커튼하고 가구하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VR을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문이 있죠. 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장점을 단점을 무조건 단점이라고 하면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장점화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쪽에 대한 진입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어차피 진입을 할수 어차피 있으니까. 이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쇼파를 이쪽에 못 놓는다는 사실. 예. 놔도 여기가 굉장히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가리는 방법, 크게 돈 안 들여서 가리는 방법, 시선을 조금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 또는 아예 이 문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개를 해서 이거를 기정사실화 시킬 경우에 이쪽 안방을 오히려 이거를 개방함으로써 이거를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홈 스타일링. 그거는 제가 혼자서는 안 되고요. 커튼이랑 같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VR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설명. VR 한번 보면서 저도 조언해 드릴게요. 이따가 아니라 이번에 곧바로 넘어가죠. 자, 이게 72A 타입인데요. 네. 아, 색깔 괜찮네요. 네, 바닥색도 좀 밝은 네. 톤으로 나왔고 아트월, 바닥, 샤시까지 잘 맞습니다. 그러네요. 커튼 조금 잘못 설치한 것 같네요. 좀 이것 너무 때문에 어둡게. 집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또 톤 다운 시켰어요. 벽지는. 요즘 많이 그러네요. 수지도 그랬고, 네. 스카이뷰도 그렇고. 그냥 하얀색으로 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냥 이 벽지 색깔로. 그죠? 네. 이거는 지금 간접 조명이 있기 때문에 또 괜찮은 거예요. 여기는 솔직히 간접 조명 하시는 게 더 이쁠 것 같습니다. 다운라이트도 3개 정도 넣어주고. 맞아요. 필라이팅 그렇게 해버리고. 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형 놓는 게 낫고, 제가 말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문. 이게 여기서 끊기잖아요. 느낌이. 거실장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TV 하나로만 걸어서 큰 공기청정기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놓는 방향으로. 아예 또는- 통행을 없애버리고. 네, 또는 여기다 놓고 이 뒤에다가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염 실장님? 생화는 이 위치에 놓으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직사광선을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원한대로 자라지가 않잖아요. 근데 조화 같은 경우는 꾸준하니까. 그걸 이제 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납작하게 여기에다가 좀 가릴 걸 가리고 앞쪽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배치를 하게 되면 약간 그런 오브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끊겼다는 거를 좀 숨기고 싶어요. 원래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 좀 아껴둬야죠, 그런 거. 네, 한번 어차피 이거는 네. 직접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니까 이 정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염 실장님. 네. 보통 소형 평형대들이 여기가 소형 평형대는 아니지만 84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형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천장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식탁과 소파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좀 좁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쪽에 식탁 자리가 만약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게 3단 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넓어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식탁은 굉장히 잘못 배치한 거예요, 모델하우스에서. 여기는 공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 놨는데
평행으로 놔야 돼요. 지금 주문 계열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도 이 팬트리 잘 안 씁니다. 네. 이 물티슈 재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 달에 한 번 열까 말까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도 지금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자를 평상시에 빼고 집어넣었을 경우에 냉장고 진입 이 동선이 나름대로 좁다 보니까 식탁을 여기다가 놓는 게 아니라 약간은 센터에다가 맞춰서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는 의자의 진입 반경 때문에 이거를 못 열겠네. 자유롭게 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창고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길다랗게 놓고 이 복도하고 평행으로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더 낫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베이 구조에서 거실에서부터 봤을 때 이런 세로형으로 식탁을 놓을 경우에는 모세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위에는 그 비타민 통들하고, 그리고 나아가선 여기 걸리는 고무장갑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형태의 T자는 입주를 신축을 여러 번 경험해 보시면 다시는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의자들이 각각 이쪽을 실드를 쳐주는 그런 역할로 양쪽으로 배열이 되고, 얄쌍한 테이블을 이렇게 길게 놓고 바로 이 강마루의 방향하고 마찬가지로 평행으로 같은 돌고래들이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듯이 놓는 게 집은 더 넓어 보일 거예요. 예. 흥분했네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침실로 한번 가볼게요. 네. 왜 그러냐면 작은 침실로 가볼게요. 이거를 궁금해 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창문 좀 어떻습니까? 여기는 중용인 거 치고 반창으로 잘 해놨네요. 깔끔하게. 원래 좀 크게 나올 원래 경우도 조금은 있죠. 크게 나와요. 그리고 많이 춥죠. 그래서 이제 요즘 건축 트렌드는 이제 반창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반창이라고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많이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어서 요즘은 전체 창문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기존에 중흥이 해놓은 데를 다녀본 사람이면 중흥 같지 않다라는 말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네. 네. 그리고 몰딩이 누리끼리한 거에서 밝은 걸로 바뀌었네요. 엄청 트렌디해 보이기도 하고. 네. 블라인드를 또 이렇게 하셨네요. 이거 모델하우스에 다 이렇게 해놓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원래 아이들 방은 블라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블라인드 하면은 창틀에 딱 맞게 가지고, 또 너무 또 영유아가 쓰는 데는 손잡이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창틀에 맞는 좀 키디한 커튼으로 가주는 것도 괜찮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까 침실2가 조금 더 트렌디한. 네. 커튼은 전체를 해야죠. 그쵸, 커튼은 전체로 갈 때가 좋고, 또 이런 겉지들은 전체가 좋은데 너무 영유아가 쓸 때는 이렇게 겉질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사실 지금 보시면 서재들도 은근히 블라인드보다 커튼이 이쁘긴 이뻐요. 더 세련돼 보여요. 색상만 좀 더 고급스럽게 가져도 좋죠. 침실 1으로 한번 갈게요. 네. 앞방으로. 여기는 또 특이하게 커튼 박스가 창은 한쪽에 쏠려 있고 뒤에 대피공사가 있는데 또 커튼 박스는 확 열어놨죠. 그러네요. 네. 이게 중에 강한 이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네. M 실장님. 거실로 가는. 얘를 죽이든. 네, 저희는 하나를 죽이는 게 네. 낫다고 봐요. 양쪽을 살려놓는다고 포행할 해서 필요가 없으니까. 집이 넓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셨고, 욕실에 창이 있네요. 이거 되게 많이 문의 와,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거는 엄청나게 유리한 건데. 환기면에서 유리하고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네. 야, 이거 처음 보는데요, 저? 사실 요즘 찾아보기 좀 힘들긴 하죠. 요즘 현장들은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습기가 쩍 빠지겠네요. 주택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차피 이걸 바깥쪽이기 때문에 누가 볼 이유는, 여기 어차피 여기 블라인드 하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겠네요. 그 판매자들도 늘 고민인데 방수되는 게 있나요? 조금의 팁을 드리면, 아예 비전문가 분들은 오히려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권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알루미늄을 쓰면 아무래도 물에 좀 습기에 강하다라는 장점을 어필을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좀 모순이 있는 게 알루미늄 자체는 습기에 강한데 그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만드는 부속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녹슬죠? 그게 녹슬거나 거기에 곰팡이가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약간은 세팅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반투명 안 보여 유리기도 상관이 하고. 없네요. 그래서 오히려 설치를 해본 사람들이나 네. 일을 오래 한 분들은 알루미늄을 오히려 안 권하고 차라리 블라인드를 못 팔더라도 뭐 시트지나 필름지를 붙이는 걸 권장을 많이 해드려요. 이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오히려 알루미늄이 습기에 강해요라고 해서 딱 달아놓으면 알루미늄은 진짜 습기에 강한데 그리고 이게 좀 거추장스럽게 네. 걸리적거리겠다. 물 많이 튀기네. 네, 그래서 네. 그 알루미늄을 엮고 있는 그 부자재 끈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밑에 하단 철이 중간에 있는 지그들 이런 것들이 네, 다 녹슬거나 녹슬겠네. 곰팡이가 생겨서 아. 오히려 더 컴플레인이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요거는 꼭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괜찮네요. 화장실 자재는. 중흥 같지가 않아요? 딱 그 표현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성장했다 애들이.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 혹시 푸르지오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오, 네. 인수 뭐 이런 거. 그 당시 분양할 때는 네.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푸르지오의 욕실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창틀 색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창문이 반창인 것도 프로지오 특징이거든요. 드레스룸도 뭐 꼭 푸르지오나 중흥이 누가 좋고 안 좋고 그거를 떠나서 네. 스타일이죠, 일단 스타일. 스타일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 특히 저는 그게 난 것 같아요. 제가 좀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아일랜드 쪽에 그 무늬목 자재 있잖아요. 밑에 시트지 그거 참 보기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겪은 중흥이 가장 최근에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뭐 중흥 S클래스 뭐 에듀파크나 이런 최근에 겪은 데가 거긴데 그것도 벌써 2, 3년 전이라 저희가 조금 광교 중흥도 한참 네, 됐어요. 광교 그렇게 중흥도. 따지면 이제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본 자재들이 다 2, 3년 전이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시간이 흘러서 물론 이렇게 인천이나 세련되게 지방이나 우리가 안 가본 지역은 네. 이미 이게 이제 이미 이게 익숙할 수도 있는데 보편화돼 있을 수도 저희는 있을 되게 오랜만에 중흥을 이제 맞아요. 얘기하는 2, 3년 전이니까 벌써. 맞습니다. 일단은 84로 넘어갈게요. 네. 자, 84A 타입입니다. 확장형이고요. 이게 이제 옵션을 한 상태인데 요거는 또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흥 스타일이 맞네요. 중흥이 이 센터 아일랜드를 많이 차용하잖아요. 중간에.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문에 대한 고민 이게 이제 저한테는 숙제예요. 사실 일반 입주민들은 처음 입주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쓰이는 부분이라서 아까 72타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죽이거나 저희는 두 가지 통행을 굳이 시키지 않고 어느 한쪽을 넓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센터피스는 거실 쪽을 넓어 보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TV 옆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메꿀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저는 일단 우리 염 실장님은 패브릭적인 거는 네. 그 VR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84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 침실2가 폭이 3000이 나오고 침실1이 2700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붙박이를 똑같이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놓는 거는 조금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침대는 사이즈가 같은데 여기가 30cm가 더 넓다 보니 책상을 놨을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이런 진입 반경이 체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가 좀 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요즘에 염 실장님께 이제 물어봤지만 한번 질문하자면 이제 여자 형제 중에서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있다면 어느 방이 여자라고 했죠? 저는 저번에는 네. 여기를 오빠를 주고 여기를 여동생을 준다고 했는데 또 루카 부장님이 알려주신 거를 참고하면 이제 이 옷장을 활용해서 여기를 딸을 주고 여기는 이제 아들을 줘야겠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이미 여동생인데도 제가 생각이 바뀌었죠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알아서들 잘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 오. 또는 여자 그럴 때는 이제 복사해야죠. 복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책상을 놓거나 침대 같은 경우는 작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모델하우스처럼. 왜냐면 모델하우스인 침대는 어디에 존재하지도 않은 맞춤인데
보통 슈퍼싱글은 슈퍼싱글이지 이거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책상과 책장과 이런 거에 대한 혼합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저희가 이제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 끝날 때 보시면 뭐 좀 다른 데서 기성 가구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좀 인테리어처럼 보이는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방이 이제 확실히 이따가 저희 염실장님이 VR을 보시면서 이제 또 어떤 방을 넓어 보이는 팁을 좀 드릴 텐데, 분명히 블라인드나 커튼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에 따라서 넓어 보이고 좁아 보이고 그런 호불호는 있잖아요.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고, 네. 제가 간단히 이제 식탁까지 말씀을 드리려면, 식탁은 역시 제 대답이 뭔지 뻔하죠. T자보다는 이제 이렇게 길게 놔둔 게 맞는데 84 타입부터는 저도 VR을 보면서 설명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수납, 이쪽은 냉장고장이다 보니까 이걸 중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양쪽이 분리해 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적으로 중흥은 좀 세로로 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따 설명드리고, 드레스룸이 좀 크게 나왔죠 이제는. 네, 그래서 안방에는 굳이 붙박이를 안 할 거면 침대 이쪽에다가 놓고 뭐 여기를 간이서재처럼 또 꾸밀 수가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실장님.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VR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VR 넘어갈게요. 네. 자, 84A 타입입니다. 염 실장님 역시 네. 자재가 누른 게 없어요. 너무 자재 괜찮은 것 같아요. 환하네요, 집이. 아니, 저는 차라리 완전 하얀 것보다 네. 이게 이쁜 것 같아요. 애쉬 그레이 톤으로 살짝 저- 들어가지고. 요것도 너무 진하진 않아요. 네. 색깔 중흥 이번에 잘 맞추는데. 환해요. 밝게 보이고. 물론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쇼파 모양이라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지금 집 자체 뭐 내부 색상들 다 환한데 오히려 좀 커튼이 독이 되고 있는. 근데 이거는 뭐 모델하우스 스타일이라 어쩔 수 없고, 아마 제가 스타일링 해드릴 때는 걷지 속지를 쓰더라도 걷지는 좀 밝은 색을 갈 것 같고, 또는 걷지가 없는 것도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 같은 동일한 자재로 다른 아파트 브랜드처럼 쭉 이어져야 되는데, 유독 중흥 S클래스 그리고 부영 계열 있죠. 거기가 항상 이 문이 있어요. 예전에는 롯데캐슬도 그랬었어요. 근데 루카 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프루지오도 요게 있거든요.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엔 없고, 저 원래 프루지오에 살았었거든요. 그때도 있었거든요, 저게. 그때 전반적으로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많았어요. 듣고 보니까 이게 또 프루지오랑 또 유사한 점이 있네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왜 있었냐면, 그때는 세탁실이 이쪽에 파생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래 동선 때문에 네. 이런 안방에서 이렇게 잔재들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쪽에서 해결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 빨래 널널 하는 게 아니라 건조기를 돌리다 보니 사실은 이게 쭉 이어져서 같은 자재로 길어 보이는 게 확실히 방은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흥하고 말 그대로 부영 계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홈 스타일링 쪽으로 보면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하고 연령대나 자식 수가 이렇게 좀 비슷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경우에는 요거를 좀 그렇지 않아도 어딘가에 놔야 되는 공청기라든지 이런 화분으로 가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거는 안 놓는 게 낫고, TV 하나만 놓고. 자, 아까 그 패브릭적인 계열인 거는 어차피 거실은 비슷한데, 이제 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침실 1. 오. 창문이 반창이고, 이렇게 서재 용도로 쓰실 땐 네. 블라인드도 강력 추천하고, 네. 근데 또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처럼 너무 전형적인 거실이랑 안방 커튼 말고 조금 유니크한 패턴이나 유니크한 색감을 써서 네. 이렇게 좀 다이닝룸 플러스 서재 같은 느낌의 커튼으로 연출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되게 잘 해놨고, 아, 여기는 다 모델하우스들이 이렇게 해버리네요. 이게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 업체들의 특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의뢰가 한번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네. 실제로 창호 규격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의뢰 사이즈 자체가 평면 규격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업체들은 그냥 평면 규격 나누기 반 2분의 1 해서 이게 제품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 실장님 같은 분이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이런 의뢰가 어쩔 수 의뢰 자체가 평면으로 기준을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진짜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니 모델하우스 때는 크게 뺐는데 왜 안 되느냐? 아니 그거는 거실일 경우에는 크게 빼요 저희들도. 그리고 근데 애들 방은 아니죠.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되기는 되죠. 근데 되긴 이제 되죠. 이렇게 하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커팅하시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건 좀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다른 아파트 영상을 보신 분들도 네. 종종 계시거든요. 요즘에는 추세가 방마다 커튼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많이 권장하고 서재 있어요. 빼고. 네. 근데 아이가 2명이 다 포진하고 있다. 사실 침대 마치 이쪽이거든요. 머리 마치. 추워요. 그쵸. 아무리 창이 단열이 잘 되더라도 느낌 자체가 사실은 창가 옆이면 패브릭 계통으로 개성도 살릴 겸 해서 좀 따뜻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상담할 때 소비자분들께 장난삼아 말씀드리는 게 네. 아이가 여기서 잔다. 네. 그러면 창문이 없어도 커튼을 해준다 그러거든요. 장난으로. 그러니까 그러네. 시각적인 느낌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창이 없어. 그냥 벽이야. 이 방에 창문이 그런 집은 없지만 그러니까 창문이 없어도 커튼을 해줄 정도로 아이가 자는 곳은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근데 분명한 건 이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아파트 설명도 조금 많이 네.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반창도 작은 반창이 아니에요. 네네 많이 내려와 있죠 이 정도면. 네. 네, 붙박이 같은 경우는 좀 큰 게 들어가죠. 확실히 방이 네. 폭이 3,000이 나오다 보니까. 색도 되게 예쁘네요. 네, 이게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샌드 그레이, 샌드 베이지 색깔인데 저희 브라스코도 똑같은 색깔을 네, 하고 색이 있답니다. 이게 하얀색보단 이뻐요. 네, 고급스럽고. 안방으로 한번 갈게요. 여기도 욕실에 참. 여기도 욕실에 창이네. 네. 아, 이거 진짜 이거 머리 잘 썼다. 기능적으로는 좋고 뭔가 연출하기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판매자들도. 어차피 여기에 저기 원슬라이딩 다신 분들 많으세요. 네. 왜 이런 패널을 자꾸 쓸데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여기 커튼은 역시 저희들도 안막이라고 해서 어두운 걸 권해주진 않죠. 네, 요즘은 안막지도 뭐 100% 안막, 더블 안막이라고 해서 밝은 색을 골라도 안막률이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대부분 어두운 안막을 추천해주신 분들은 안막률이 낮은 원단 할 때는 어둡게 가야죠. 어둡게 가야죠. 그때는 어둡게 가야죠. 대신 원단의 퀄리티를 좀 높이면 밝은 색을 유지하고 집을 좀 넓게 가면서도 이제 안막률을 좋게 갈 수 있고. 저희 가구 구매하시는 홈스타일링 분들은 또 서비스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 그럼요. 좋은 안막으로 해주시니까 밝게 나갑시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제일 많이 의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얘를 끝까지 해야 되느냐. 아, 여기는 끝까지 빠질 수가 있구나. 네, 아니면 커팅해야 되느냐. 이거는 장점인데요. 장점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돈이 많이 든다고. 그것도 그렇고 아예 커팅을 해놓으면 소비자한테 고민거리를 안 주거든요. 너희는 무조건 잘라. 내가 박스 막아놓을 거야. 근데 이걸 열어놓으면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입주가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커튼 통이 있는 거를 네. 왜 이렇게 돼 있냐라고 물어보고 네. 신축이 여러 번인 분들도 많아요. 이제는 그럼 왜 끝까지 그분들은 빼냐라고 아, 자식들이 왜 끝까지 빼가지고 커튼 바꿀 때 돈 나가게 생겼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커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염 실장이 판매하시는 분은 맞지만 신축이 처음이 아닌 분들은 기존에 있는 커튼을 이미 맞췄어요. 그렇죠. 염 실장님한테 맞춘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데서 맞춘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거실에 있던 속지 있죠. 그거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요. 안방에 맞죠 그러면. 그럼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에 오시면 저희 시공 사례가 많은데 저는 원래 이 스타일을 그렇게 선호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걷어놨을 때 네. 이 언밸런스함이 저는 조금 그렇게 예쁘다고 판단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성향과 소견은 그냥 여기가 한 20cm 정도 벼요 벽이. 그리고 창틀 있고 여기도 20cm 딱 대칭 맞춰서 요 스위치 정도까지만 가려주면 여기가 널널하게 비거든요. 저희는 또 홈스타일링을 하잖아요. 염 실장하고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홈스타일링을 하러 오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미니 서재를 꾸미는 방법을 알려드릴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톨러런스가 이쁘게 나오겠죠? 네. 예, 그 정도까지만? 네. 예. 왜냐면 알파룸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저희는 방이 2개가 더 있는데 서재가 필요 없는데 저희 신랑은. 근데 솔직히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 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번에 중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이번에 봉담, 예쁘네요. 저희 경기도 쪽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 인근에 네. 이런 수원, 동탄 가까이 있는 우리 봉담 같은 경우는 화성이죠. 네. 이런 중흥은 처음이에요. 저희는. 그렇죠. 어쨌든 저희 근처에서 겪을 수 있던 중흥에서는 그래서 지금부터 중흥은 좀 저희가 예전에 대했던 거하고 틀리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방 상하부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는 확실히 좀 어둡긴 어두워요. 하지만 전체적인 색감이 딱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들이에요. 84B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84B 타입. 이게 이제 재밌는 구조죠. 어떻게 보면 좀. 사실 3베이 구조인데요. 요것도 특이점이고 맞아요. 여기도 특이점이고 근데 이게 여기도 특이죠. 제 아는 지인분들도 네. 여기 청약한 분들이 계셨는데 네. 사실은 이런 얘기가 그때 단톡방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이 중 단톡방에서 초창기 단톡방에 저도 있었는데 이거 그냥 합쳐주지. 왜 굳이 이렇게 벽을 보여주냐. 여기서 어떤 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사실은 외벽에서 보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폭도같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여기 입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지금 이제 홈스타일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정해진 전용 면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도면이나 뭐 평면을 건설사에서 이미 허가다. 근데 여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네. 여기가 하나가 보너스로 생긴 거라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서재 자리예요. 여기가 진짜 이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쪽하고의 별개 공간으로 파티션으로 꾸밀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일단은 84B 타입은 저희 염 실장님이 이따 VR 보면서 이제 어떤 패브릭적인 것도 말씀해 네. 주시겠지만 원래 어떤 타입 좋아하셨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타워형. 저도 타워형을 네. 좋아하는데 이 타워형은 역대 본 적이 없는 타워형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창문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TV 놓기가 애매합니다. 임 실장님. TV가 센터에 안 들어가요. 그쵸, 이게 그때 단톡방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는 뒤에 창문이 있는 거를 나중에 VR 보여줘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뻐요. 이렇게 코너형 소파를 놓으면 진짜 소위 우리가 말한 뽀대가 납니다. 근데 벽걸이 TV가 센터가 안 맞네. 이것만 없으면 사실 TV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창문이 있기 때문에 또 거실장을 제가 못 놓게 하잖아요, 원래. 왜냐면 타워형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긴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VR 보면서 얘기하시죠, 이거. 네네네네. 어쨌든 제가 빨리 다른 거 정리할게요. 네. 여기는 이 침실 2가 큰데 의외적으로 이쪽에 붙박이를 옵션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옵션 선택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붙박이 놓는 자리가 더 맞을 거예요. 이 방이 더 큽니다. 이게 3,000, 이게 2,700. 안방은 사실 붙박이 놓기에는 좀 좁아요. 침대 놓기가 애매하거든요. 염 실장님.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말한 타워 붙박이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침대 중앙에 놓고 양쪽으로 좀 수납을 이용하는 그 방법이 제일 맞는 것 같고 이쪽 같은 경우도 사실 드레스룸이나 무슨 붙박이를 놓긴 애매한 게 창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남자들의 휴게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라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이쁘게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곧바로 VR로 넘어가죠.
서재처럼. 이런 식으로 우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꾸며드리거든요. 이거 최고예요, 최고. 애들 공부시킬 때도 자기 방에서 집중이 안 되면 일로 튀어와서 여기서 시험 공부해. 이것도 가능해요. 왜 아빠 사무실에서 우리 공부한 적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왜냐면 자기 방은 재밌으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저는 많이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사실 홈바로 꾸미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안마의자 안마의자 차라리 있으신 여기다가 분들, 놔라. 안마의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를 아예 센스 있게 안방 2로 또 VR을 뽑았네요. 이런 식으로. 잘 해놨네요. 이거 이뻐요. 외국집 아니 호텔에 온 느낌. 예. 근데 어디가 이렇게 좋아지면 좀 두렵지만 어디가 빠지는 구간. 바로 여기서 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언덕 약간 이렇게 껴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창문 있죠. 네. 이게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바로 거실로 가면 애물. 거실로 가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커튼의 역할이 클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용히 있을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이거 평면이 제일 재밌다고 보고 이 구조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재밌다는 게 폄하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 그러니까 집 꾸미기가 재밌다는 스타일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커튼에 대해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좀 뛰어나게 하고 싶으면 제가 웬만하면은 꼭 저한테 오세요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이 타입은 꼭 저한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거는 진짜 어설프게 맡겼다가는 집 다 산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걸 잘했는데 커튼 이상하면. 그리고 이거는 좀 세대별로 좀 나뉠 것 같고 젊은 세대와 좀 윗세대 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게 나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거주한다면 네. 이렇게 거실장을 놓고 TV를 놓는 것도 TV지만 저의 스타일은 차라리 뭐 스탠바이미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갤러리형 TV를 비스듬히 놓고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여기에 거주한다면 저는 디귿자로 아예 커튼을 다 둘러버릴 거예요. 네. 주름 엄청 많이 넣어서. 맞아요. 나비주름 잡아서 그리고 중간에 겉지로 섹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기역자로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겉지를 굳이 하지 말고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디귿자는 저는 이제 커튼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저도 원체 이제 홈스타일링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럴 경우는 섹션을 나누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커. 맞아요. 너무 다 하얗게 침대포처럼 하는 것도 좀. 네. 하지만 아까 사실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이제 열애로 부애로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루카 부장님 저는 사실은 연배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블라인드로 한쪽을 맞아요. 월처럼 만들어버리는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저는 만약에 저한테 홈스타일링을 받으러 오셔서 제 가구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거실장에 대한 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TV를 놔야 되니까. 네, 만약에 거실장을 놔야 된다면 뭐 타워형 구조상 요 활주로에 아무것도 놓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블라인드로 어떤 다른 오브젝트를 넣게 되면 TV, 거실장 이걸로만 해도 지금 벌써 과밀 지역이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딱 들어왔을 때부터 같은 도화지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중간에 포인트로 약간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걸 광교스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광교에도 이런 창문이 큰 집들이 있는데 굉장히 커튼 튜닝이 잘 되는 집을 많이 봤어요. 1cm 광교도 그랬고. 네. 그래서 약간 이 집은 조금 정말 광교보다 광교스러운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커튼 전문가가 아니까 이렇게 나서면 안 되죠. 다시 조용할게요. 아니 근데 옆 실장님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네네네. 그래서 디귿자로 깔끔하게 가셔도 되고. 네. 그리고 뭐 아주 가끔 취향에 따라서 블라인드가 가도 되는데 역시 블라인드가 가면 조금 과하다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디귿자로 가시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우에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왕 하는 거 이쪽까지 꺾는 게 그게 더 낫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비용 차이는 크게 없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다는 겉질을 끄트머리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공간이 좀 더 좁아 보일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겉질을 중간에 겉질을 포인트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 만약에 생각이? 넣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요즘 의뢰 스타일들은 아마 차르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으로 하되 섹션을 나누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낫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 해봐야겠네. 그것도 그렇고 해보지 않아도 결국에 기호의 문제일 것 같아요. 기호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운 라면이 맛있냐 안 매운 라면이 맛있냐는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주름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쇼파는 저는 쇼파 판매한 사람이니까 저는 여기 코너형이 맞다고 봐요. 카우치나 코너형이 일자보다는 그게 왠지 이 각을 같이 살리는 느낌이 날 거고 여기는 역시 이게 있네요. 염 실장님. 네. 이게 있어가지고 식탁에 대한 좀 압박이 있을 거예요. 튀어나온 거. 근데 여기는 조금 어둡게 했네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더 큰 평형이라고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밝은 식탁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얘하고 그냥 매칭 시켜버리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더 어두워져. 창문이 크네요. 네. 주방 중국은 아까 74A 뭐 84A 때 계속 놓쳤는데 주방창은 계속 크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데는 신경 많이 써야죠. 너무 서비스로 업체들이 주는 걸 받지 마시고 조금 뭐 품질 우드 블라인드라든지 좋은- 조금 하이엔드 제품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거랑 색깔을 좀 맞추는 좋은 자재로 하는 게 어떨까요? 얘랑 맞춰도 좋고 하부랑 맞춰도 좋고. 자, 대망의 안방은 우리 염 실장님의 커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네.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는 또 아까랑 다르게 커팅이 돼 있죠. 보면. 네. 그래서 커튼. 아, 여기는 끝까지 안 돼 있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AB도 84A, 74도 이렇게 커팅은 안 돼 있지만 커팅된 느낌으로 가줘서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이 서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서재를 꾸며도 되고 서재. 아니면은 뭐 서재가 꾸미는 게 뭐 굳이 안방에 필요 없다 나는 뭐 서재 있다 그럴 때는 커피 테이블? 도 괜찮고 뭐 식당? 멋있는 액자 같은 걸 하나 걸어서 뭐 오브제가 들어와줘도 되고 그 대신 그 오브제랑 커튼 색이 또 맞춰줘도 좋고. 오케이. 그거는 어떻게 꾸밀까요? 블라인드가 날까요? 여기는 블라인드를 해야겠네요. 블라인드 어떻게 왜냐면 쓰시느냐에 책상을 따라- 이렇게 붙이면 그렇죠. 근데 붙여야 여기도 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아예 이렇게 바처럼 꾸미시거나 책상처럼 꾸미시는 분들은 블라인드가 낮고 커튼은 너무 투머치하죠.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방출할게요, 얘기를. 뭐 어차피 이거는 비밀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히려 여기다가 책상을 놓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좀 여기에서는 원형 테이블이 이쁠 수가 있어요. 카페 테이블 같이. 아니 호텔에 있는 엣지처럼 오히려 이 끄트머리에 노트북 하나 정도만 놓는 걸로 엣지를 삼든 이쪽을 하든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의자 2개짜리에 그냥 저렴한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라운지 비슷하게 꾸미는 거 어때요? 그렇게도 멋있죠. 그럴 때는 커튼 해도 되죠. 그럴 때는 그냥 시폰 같은 거 하나만 좀 색상 넣어서. 그러니까 그 가구의 분위기에 맞춰서 네.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굳이 TV를 어딘가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왜 나왔지? 안방 2로 넘어갈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만약에 제 집이라면 어차피 요즘 휴대폰이나 패드로 영화도 보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엄청 넓진 않지만 얘네만 없으면 동그란 테이블 하나에 의자 2개 거기다가 여기 예쁘게 이렇게 좀 그 쉬폰이라고 하셨죠? 네. 이렇게 하고 이런데- 여기 이제 패드 하면서 커피 한잔 하는 걸로 하루 마무리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느낌보다 같은 시폰이어도 오히려 살짝 비치는 느낌을 넣어주면 최근에 레이크시티 공사한 집들 중에 네, 네. 요 안방은 아니었고 뒷방에 호수뷰가 보이는 집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이제 다 호수뷰는 아니지만 그 집은 뒤쪽 방에서 호수뷰가 보여서 오히려 고객님은 거기다가 우드 블라인드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냥 쉬폰 속지만 추천해드려요. 근데 오히려 저녁에 거기서 뭐 맥주 한잔 하시거나 뭐 와인 한잔 하실 때 미니바처럼 이용하시라는 거네. 그 호수뷰를 가리는 게 아니라 보일 수 있는 패브릭을 추천해드리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웃기네요, 조명은. 불편하죠, 여기. 일어날 미칠 때.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잘 꾸미면은 이거 잘 꾸미면 진짜 가산점이 200점인데 못 꾸미면 마이너스 200점이다 여기는. 맞아요. 예. 이거는 이 타입은 진짜 꼭 오셔야 돼요. 어디를 가시든.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어요. 그 데이터도 많고. 저 로빈홈. 네. 예. 아무튼 여기 84 B 타입은 꼭 홈스타일링 와주셨으면 여기는 좋겠네요. 진짜로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같이 좀 협업해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너지가 더 많이 나올 타입이다 여기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좀 손님 끌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익스트림하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이거 저희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제가 좋은 뜻으로 재밌죠. 거실장을 원래 놓는 걸 물론 싫어하지만 네. 이 거실장을 놨을 경우에 그걸 또 우회하는 거실장 놓는 방법도 제가 알고 있고, 이거는 뭐 일단 오시면 저희가 잘 상담해 드릴 테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꾸미기가 좋은 집이에요. 맞아요. 이 손님들 받을 때 집 이쁘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네. 거예요. 자, 오늘 좀 어땠나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중흥을 만나서 제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쵸, 저희 수원 동탄 지역 치고는 지금 몇 년 만에 네, 벌써 한 3년 만에 좀 중흥이라는 건설사를 보는데 그게 중흥 같지가 않아. 너무 자재도 트렌디하고 색감도 너무 밝고 네. 그래서 막 장난삼아 말씀드리면 막 뭐 꾸며드리고 싶은 뭐 욕구가 많이 생기는 맞아요.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뭐 지적이란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 성향들은, 그런 성격들은 아직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이 자재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셨죠? 트렌디하게 굉장히 색감. 좀 요즘 유행하는, 물론 하부장은 조금 어둡긴 어두운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색깔들이 저는 되게 고급스럽다고 봐요. 집도 시원시원하게 빠져있고 창문도 예, 조명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그 순정 조명 치고는 여기도 매립을 시켜놨고 해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단지는. 이것도 진짜 얼마나 이뻐요. 네. 팬트리도 진짜 세련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봉담이란 지역이 그동안에 저희가 그냥 신축보다는 그냥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좀 리모델링에서 오셨잖아요. 많이 오셨죠. 맞아요. 푸르주에서도 조금 오시고 네. 막 그랬잖아요. 봉담 푸르주. 근데 이런 신축은 정말 저희도 오랜만이다 보니까 저희 브라스코와 더 커튼이 동탄하고 기존의 수원 지역이 아닌 이제 이런 봉담, 병점은 저번에 시작했잖아요. 네. 네. 영점역 아이파크 네, 캐슬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병점 쪽에서도 저희의 이제 좀 저력을 좀 보여줬지만 이제 봉담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그 사전 점검 전에 연락을 꼭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뭐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시는 분들 위주로 마감을 하겠죠, 저희가. 네. 아무래도 기대가 되고 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오늘 영상은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찍었어요. 지금이 몇 시죠? 12시인가? 예. 지금이 이제 1시 가까이 됐네요. 1시 가까이 45분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업무량이 낮에 또 예약도 많고 워낙 이제 또 출장도 많다 보니까 저녁밖에 이런 찍을 상황이 없는데 오늘 피곤하더라도 여기 중흥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찍고 퇴근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일단은 조금 다소 좀 부족한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하이텐션을 또 보여드려야죠 또. 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인테리어 팁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구와 커튼 그리고 이제 간접 조명까지 해서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러 가시죠. 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Design.
It's very easy to be different, but very difficult to be bett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카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거 다 설정이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겉지 속지 세팅하고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 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샌드톤의 겉지 4계절 원단이랑 요즘 많이 하시는 쉬폰 차르르 원단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원단이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뒷면에 암막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실에 좀 주로 쓰는 4계절 원단이에요. 톤은 좀 샌드톤으로 나와 있고 요즘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는 샌드톤인데도 거의 아이보리에 가깝네요. 네, 어떻게 좀 보면. 보통은 베이지 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베이지 톤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톤 차이가 아주 작지만 이 조금의 차이가 분위기를 이게 많이 우리 느끼면서 오트밀 쇼파하고 잘 어울릴 것 네, 같은데. 그거랑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브라스코 오트밀 쇼파. 쇼파랑 네. 이 샌드, 베이지, 그리고 쉬폰 차르르 이 조합이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애들 방에 있는 것도 요즘에 부모들이 네. 좋아하시는데 한번 지나가시죠. 아이들 방은 예전에는 보통 겉지의 패턴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오히려 겉지 하나만 해주지 않고 겉지에 속지 셋업으로 좀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속지에 이렇게 좀 귀여운 그림을 넣어주고 그 그림과 겉지 컬러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따님들 방 컨셉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가면은 아드님들 방은 이런 열기구 자수나 요즘 많이 하시는 이런 인디언 텐트 자수 같은 걸 많이 쓰시면서 그 앞에다가 블루나 네이비 톤의 겉지를 셋업으로 같이 써주고 계세요. 여기도 저희처럼 예약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100% 예약제로 하고 있고 입주가 만약에 5월달이다. 그러면 언제 정도 오시는 게 낫나요? 제일 이상적인 건 한 달 전에 미팅 하신 다음에 이제 보름 전에 실집 받으시고 제작 기간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시니까 한 달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